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확행의 저자 배연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만 딱 소확행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혹시 안 그러세요? 예, 그러신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밝은 얼굴에서 소확행이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확행의 출구가 일단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소리가 적어서 문이 반쯤 열리다가 닫히겠네요.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확실히 열린 것 같습니다. 행복 강의는 굉장히 즐거워야 합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을 충전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응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의 강연 순서입니다. 이 사람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나? 행복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소확행 방법,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가끔 이런 의문에 부딪히게 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행복하기 위해 산답니다. 굉장히 진부하잖아요. 많이 듣던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진부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리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이 말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더 명료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일하기 위해 행복한다? 돈을 벌기 위해 행복한다? 성공하기 위해 행복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좀 엇갈리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저기 고개를 안 끄덕여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래도 나는 일하기 위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왼쪽에 있는 분은 많이 보이는 분이죠. 누구시죠? 나폴레옹이죠.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작은 섬 출신에다 인력 황제까지 오른 분이죠. 그리고 그 넓은 영토와 예쁜 왕비와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죠. 황제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대답은 한참 생각하더니만 진짜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괴테는 행복론이라는 글을 쓰고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그분은 나폴레옹보다 더 짧았어요. 진짜 행복한 날은 17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생각을 해봤죠. 사람이 여러 가지 시간을 소비를 많이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 하루에 대충 잡아보니까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 되면 150분 되잖아요. 80년을 평생을 잡아보니까 그것도 100일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행복한 시간보다 훨씬 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평생에 걸쳐 사용한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뭐 답답하게 많죠. 친구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제일 많은 시간이 뭘까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는 시간은 또 뭐 어린애일 때는 일을 안 하고 정년퇴직하면 일하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떤 노인이 계산을 해봐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6년 정도 나왔어요. 일하는 시간이 한 21년. 그리고 그 먹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나왔고, 그 노인이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시간은 46시간밖에 안 나서 이틀이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100일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행복한 시간이 엘리베이터 시간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아까 산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에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인간은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원래 불행한 거야 인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행복을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행복을 무슨 아득하고 거창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됐거나 이런 거를 자기가 행복이라고 간주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까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저런 시간을 왜 행복에서 꼭 제외시켜야 될까? 행복에 포함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행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행복을 위한 방은 사실 없어요. 일하는 방은 있고 먹는 방, 일하는 방, 잠자는 방 다 있잖아요. 잠자는 방은 뭐 침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하는 방은 뭐죠? 사무실이잖아요. 먹는 방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먹방입니다. 먹방.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먹방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위한 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행복을 위한 방은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만 바꾸면은 온 세상이 다 행복의 방이 될 수 있어요. 마음 자체에 달렸거든요. 저는 사진을 많이 글을 쓰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은행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막 빨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한 아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나 은행잎 받았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야, 은행잎을 받아서 뭐 하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받으면은, 손바닥으로 받으면은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받는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저런 애들이 얼마나 이 젊음이 푸릇푸릇하고 예뻐요. 저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희들한테 무슨 행운이 필요하니? 저렇게 젊고 발랄하게 있는 게 저게 행운보다 더 귀한 것이고, 수많은 은행잎이 깔린 게 저게 행복, 밟고 다니면서 떨고 다니는 게 행복 아니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들도 우리가 이 네잎클로바가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잎클로바 행운을 따기 위해서 네잎클로바를 밟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자기 행복이 이렇게 막 짓밟힌지도 모르게 살고 있거든요. 이 행복이란 것은 저는 저 무지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끝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확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의 의미가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맞습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오늘 다 이게 마음가짐으로 왔으니까 우리 소확행이 마음 가슴 속에 꽉꽉 들어차도록 한번 외쳐볼까요? 예,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확행을 하겠습니다. 소확행, 소확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 꽉꽉 차게요. 소확행.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확행이라 책을 냈더니만 제 후배가 그러대요. 아, 선배님, 이왕 책을 내면 대학행이나 째째하게 소확행을 합니까? 그러대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학행을 하게 되면 큰 거는 좋지만은 큰 거를 잘 추구하다가는 큰 게 인생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큰 걸 추구하다가는 아까 나폴레옹의 괴테처럼 행복한 날이 줄게 돼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작지만 일상에 작은 것이지만 많이 느끼면은 훨씬 더 확실하고 더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소확행을 잘 실천하는 이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책 속에서 한번 누구 하나 읽어주실 분 있어요? 할머니 일기.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없는 분은 그냥 좀 들어보십시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시든가. 예,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마이크 저쪽에. 예, 예. 한 할머니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많은 곤란을 겪어왔을 텐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고민의 그림자가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친구 한 분이 그 비결을 물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건 기쁨 일기를 쓰기 때문이지. 뭐라고? 오래전부터 아무리 우울한 날이라도 뭔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사소한 기쁨이라도 일기에 적기로 마음을 먹었어. 특별히 대단한 걸 적은 건 아니야. 새 옷을 샀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들판을 산책했다. 편지를 받았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음악회에 갔다.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남편과 드라이브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매일 일기를 써왔어.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일기를 꺼내 읽지.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한번 읽어볼래? 친구는 일기장을 받아 읽어보았다. 어머니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 창가에 아름다운 백합이 피었다. 잃어버린 핀을 찾았다.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여자아이를 봤다. 밤에 귀가한 남편이 장미꽃을 선물해 주었다. 그 밖에 자신이 읽었던 책들에 관해 적혀 있었고 일기장은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로 어떤 날에도 기쁜 일을 찾아낼 수 있어? 친구가 묻자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다. 물론 어떤 날에도. 우먼 홈 콤파이언이라는 미국 잡지에 실린 글이다. 할머니의 행복 비결은 간단하다. 언제나 삶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할머니에게도 슬프고 힘든 날이 많았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 쩔쩔맬 때도 있었고 가족이 먼저 세상을 뜬 적도 있었다. 그런 날에도 할머니는 빠짐없이 기쁨 일기를 썼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사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 인간의 능력 중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능력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왜 행복 능력은 키우려 하지 않는 걸까? 도스토옙스키는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했다. 행복은 주어진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기쁨의 소재들은 우리 주위에 무수히 널려 있다. 할머니처럼 마음의 눈만 뜬다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잘 읽었죠? 예.
이 제가 행복은 능력이라도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최근에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은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이 고향에서 저기 충북 청주까지 제가 보니까 한 130km 정도 되나요? 매일 출퇴근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평균 출퇴근 시간에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50대 중반까지 이 나이에 그런 직장인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시간에 이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4년째죠. 감사일기를 계속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감사를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연 듣고 제가 좀 오늘 소확행을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줘 해서 제가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왔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2018년 9월 2일 일요일이네요.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면서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북 예천 선산에 모셔둔 친정아버지 산소를 다녀온 날이다. 추석 전에 벌초도 하고 꽃도 갈아드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왔다. 2년 전에 다녀오고 오늘 가보니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산소를 뒤덮고 있었다. 깨끗하게 벌초를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챙겨놓고 인사드리고 사진도 찍고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 그 밑에다가 이제 감사한 거를 쭉 나열했네요. 왕복 7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 감사. 아버지 산소 벌초하고 깨끗하게 단장해 드릴 수 있어 감사. 오가는 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서 감사. 함께 동행해 준 친구가 있어서 감사. 땀 흘리고 난 후 맛있는 갈비탕으로 점심을 하게 되어 감사. 이렇게 적었네요. 그러니까 뒤쪽에만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8월 29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적었네요. 거기에 추석 이 기성 예매를 하다가 이제 일어난 일을 갖고 썼네요. 운 좋게 한 번만에 원하는 시간대 기차표 예매를 하게 되어서 감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골라듣는 재미가 굿.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매일 씁니다. 이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소확행은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확행하는 예를 많이 들잖아요. 친구와 이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또 이 자리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의 이 성대가 떨리는 목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호흡하는 것도 이게 소확행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 가잖아요. 저는 아직 피사의 사탑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게 피사의 사탑을 기울어진 걸 보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피사의 사탑을 기울어지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각장치가 아무래도 고장이 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게 아니라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될 거예요. 병원으로. 그런데 행복에서 중요한 것은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가 1년에 우리가 평생에 몇 번 있겠어요. 놀라운 게. 행복이 중요한 것은 이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오늘은 뭐 구름이 끼었으면 구름 끼어도 좋습니다. 이 가을 날씨 이렇게 맑고 또 그리고 시원하고 해삭이 올라오고 일상적인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 감사를 느끼고 고맙고 기쁨을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의 수준은 지처럼 널려 있죠. 행복이란
과연 뭘까요?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외부에서 만족과 기쁨이 내한테 제공이 돼야 돼요. 하나, 첫 번째 제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흐뭇하게 받아들여야, 내가 흐뭇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흐뭇하게 받는 나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급에는 만족과 기쁨이 공급해야 되는 쪽이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쪽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의 어느 쪽에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급을 중시하는 쪽은 욕망이라는 것을 계속 충족시켜서 만족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켜 만족과 기쁨을 계속 제공되는 거죠. 그렇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있습니까? 하나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그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갖고 오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새 집을 사도 그 즐거움이 1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의 완전한, 욕망의 완전한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수용을 중시하는 쪽은 이 욕망을 계속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만족과 기쁨이 충족이 가능하다는 이런 전제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상들에서 만족을 느낀다면은 곧해요 외부의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바깥에 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손 안에 지은 그 부분에, 내가 손 안에 든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소확행의 삶을 살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시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다 소확행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즐거움을 안 느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느끼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안 가잖아요. 쉽게 무너져요. 무슨 일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왼쪽은 이 공급을 중시하는 기존의 행복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를 중시하는 것은 소확행의 방법인데, 기존에 있던 욕망을 끌려다니는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서 소확행을 누려 하니까 소확행의 삶 방식이 아닌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다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외부로 이렇게 욕망으로 향하던 질주하는 삶을 자기 안쪽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저는 소유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을 살려면은 소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까, 이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저기 5월달에 대해서 저기 넝굴장미가 담을 타고 쭉 넘어왔네요. 길 가던 행인이 거기서 감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주인은 사실상 넝굴장미를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저 장미만 한 100번 이상을 찍어서 매일 가서 다음에도 찍고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저 장미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논의를 또 더 확장시켜 볼게요. 저희 이제 회사 근처에 큰 저택이 있는 집이 있는데 안쪽은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 넓은 정원에 회장님은 정원사를 두고 이제 정원을 관리하겠죠. 근데 자기가 일이 바쁘니까 별로 꽃을 구경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집은 정원은 없지만은 오히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책을 인왕산으로 가면서 아침마다 일찍 가서 이 꽃을 보고 꽃도 만지고 매일 풀 지나는 새소리도 듣고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꽃의 누이는 누구일까요? 정원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저는
행복의 양은 행복은 이 정원의 크기나 소유량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 그렇다면은 재벌 회장이나 나폴레옹이나 더 행복해야죠. 그 욕망은 그렇게 재수 충격하지만 그 행복은 그 비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 집에 자기의 어떤 이 바깥에 있는 이 정원을 가꾸지 말고 내면의 어떤 정원을 좀 가꿔보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충족감을 키워보라. 내면의 존재감을 좀 채워보라.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자기 아까 존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 얼마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안다면, 억만금의 가치를 가진 것을 안다면 욕망에 흔들려서 그런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훨씬.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구조입니다. 이게 사슬처럼 이렇게 단과 인으로 된 사슬이 있고요. 거기에 바풀떼기처럼 붙어 있는 게 저게 염기라는 것은 우리 염기서열 하잖아요. 그게 염기서열은 바풀떼기 저거 순서 배열 저거를 이렇게 배열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이 나타나고 다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저 유전자를 완전히 한 사람의 있는 유전자에 자기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해체시켜서 그거를 한 줄로 이은다면은 과연 얼마의 길이가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한 바퀴라든지 뭐 지구 한 바퀴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유전자를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만 풀어서 한 줄을 쫙 이렇게 한다고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정도? 지구에서 달까지 그랬어요? 그거는 개미 유전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크게 불러보실 분, 더 크게 보실 분, 얼마 정도 되세요? 아니 얼마 정도 되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1,800억 킬로미터입니다. 1,800억 킬로인데 우리 태양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게 내 유전자를 풀어서 연결을 하면은 지구의 태양까지의 1,200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인간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놀라도록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적혈구입니다. 우리 몸속에 한 25조 개가 있죠. 우리가 적혈구가 하는 일은 이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런 게 그게 우리가 부르는 호흡이라는 거죠. 그거를 몇 분만 중단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계속 부지런하게 산소,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속에 실어나르죠. 그런데 이 적혈구가 혈구씨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연중무휴고 법정 근로 시간도 없고 추석 연휴도 안 쉬어요. 계속 그냥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적혈구가 아까 내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1년 동안 딱 1년만 이 움직인 거리, 제가 좀 쓸데없는 계산을 많이 하죠.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 뭐 안 되겠지요. 뭐.
그럼 막연하게 하십시오. 인생을 아니 한 개 이제 그거로 이야기. 아니 내 몸속 25조 개의 세포가 다 움직여야 돼서 하니까 1년 동안만. 뭐 그러면 아까 그 거리보다 조금만 더 멀게 한 1조 정도 하죠. 1조 킬로미터. 글쎄요, 아까 그거에 비해서 더하니까 한 3조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놀라시겠네요.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면 1경 800조 킬로미터입니다. 1경 800조. 자,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과학적 데이터를 계산만 해서 이 계산기로 두드렸을 뿐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이제 다시 다 풀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햇빛이 가는 거리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햇빛이 가는 거리가 1년 가면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년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10조 킬로미터. 10조 킬로미터인데 저거는 태양이 햇빛이 1080년 가는 거리입니다.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가고 나서부터 그때 출발한 햇빛이 우주를 연영해서 1080년, 1000년 이상 동안 간 거리가 내가 단 1년 동안에 간 적혈구가 간 거리입니다. 적혈구가. 이 몸을 내 생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간이 신적이라 우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적혈구만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우주적인 존재로 입증해드렸는데 박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숫자 자꾸 그런 게 숫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우리 원장님 연세가 얼마쯤 되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57입니다. 이거든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저는 57세라고 했는데 거기서 137억 년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나이가 확 늙어버렸네요. 왜 그러냐면은 137억 50. 억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억자 빠졌습니다. 우주 이제 나이가 137억이잖아요. 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탄생에부터 내한테 연결되는 그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빅뱅 태양이 탄생하고 미생물하고 원숭이 이렇게 쭉 해서 내한테 근데 쭉 연결하는 그게 하나라도 끊어졌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이제 해봅시다. 내가 존재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야 되고 10대조 100대조 1000대조 저 위까지 이렇게 내 고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거 형국 다 다른 길에 중간에 만나겠지만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 거기서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쭉 있는데 거기에 끊어지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맥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시대 할아버지가 코뿔소에 받쳐 죽었다면 제가 있겠어요? 진짜 앞으로 살잖아요. 그 이주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또 이주하다가 시베리아에서 얼어서 죽었다면 임진왜란 때 내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사한 그 모든 변수를 다 그게 죽지 않을 확률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제가 보이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생명의 고리, 인연의 고리로 해서 내가 탄생합니다. 저는 지나온 얘기를 뭐 과학적인 그 믿으니까 지나온 얘기했지만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아멘이라는 소리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게 신적이구나. 이게 불가사의하구나. 지나온 속에 이게 내가 모르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저는 오늘 아까
아까 세포, 적혈구, 뭐 DNA 몇 가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인간의 제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에 대해 아는 거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그까지 안다면 인간은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인간은 기적적인 존재고 내가 그런 내 존재가 기적이고 내 주변에 있는 존재도 다 기적 같은 존재고 그런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확률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기적 속에 그 보물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기적이란 뭘까요? 어떤 gen지지강에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수도한 어떤 수도승이 gen지지강 위로 물 위로 막 이렇게 걸어서 건넜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건너고 난 뒤에 그 성자가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자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12년 동안 설산에서 이 수도를 해서 지금 이 기적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초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성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배사공한테 돈만 한 1,000원, 2,000원 주면은 건너는데 그 고생을 생고생을 했냐고. 인지선사가 그랬어요.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그러한 인연들 굴레도 있지만 혹시 여기서 우주선 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별이 우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 공전의 속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속 30km입니다. 그 지구가 그 우주선의 속도야 3배나 빠릅니다. 3배나 빠른 그 우주선이 큰 대충돌 사고 없이 46년 동안 지금 거의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돌이 다 죽었죠. 땅속의 마그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한 번씩 지진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이거 땅속에 수천 도의 마그마를 끓으면서 이 우주선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 있잖아요. 그게 다 살아있고 한 게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개나리꽃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사진이고요. 여기는 철쭉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수술이 있잖아요. 철쭉 수술에 매달린 물방울입니다. 여기는 인동초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난 뒤에 물방울이 맺히고 위에 벌레 한 마리가 있네요. 여기는 까마중이라는 풀인데 여기에 화강암 사이를 뚫고 저 스테인리 봉사를 뚫고 거기 열매를 맺었잖아요. 저때 굉장히 봄가뭄이 심했어요. 봄가뭄이 심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도 살기 참 버겁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너도 진짜 살기 힘들구나. 얼마나 그 가뭄 속에서 뿌리를 깊숙이 박아서 물을 자올릴까요? 저 열매를 맺고. 까마중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소확행에서 나름대로 단 하나의 진실을 다 하나 소중한 거를 찾아서 가기 바랍니다. 여기는 철쭉 영산홍의 진달래, 영산홍의 민들레가 지금 피었고 이제 끝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이 영산홍의 꽃말은 첫사랑이고 이 민들레의 꽃말이 참 좋습니다. 행복과 감사입니다. 행복.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는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단어는 다르지만 감사 없이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른쪽은 이게 이 저녁 무렵에 이 두 부부가 눈길 속에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옷 속에 이렇게 도깨비 바늘이죠, 저게. 그래서 옷 속에 이제 옷 소매에 이제 도깨비 바늘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버렸죠. 버리다가 아스팔트에 막 버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저것도 도깨비가 저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 41공 지구에서 그거 나름대로 진화의 결과 아닙니까?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뿌리를 자기의 새끼를 씨앗을 발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스팔트에 버리는 게 너무 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다 주워갖고
해서 이제 흙 있는 대로 다 옮겼죠. 옮겨드리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을 할 때도 저는 존재 존자를 써요. 이게 사진을 많이 찍다가 보니까 생명 자체가 너무 이 태어나고 하는 게 너무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존재 존자를 쓰고, 이 소확행은 주변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에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게 그게 소확행의 출발점이 아닌가 자신감이 생각합니다. 소확행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확행을 해서 내 행복감을 늘릴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가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죠? 비움의 공간에 있네요. 예, 제가 그 커피점에 가니까 화장실이라고 그러대요. 커피점 비움의 공간 저기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화장실이란 말은 우리가 이 수제식 변소, 수제식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소라고 했잖아요. 변을 처리하는 장소, 변소. 근데 변소를 화장실을 뜻하는 다른 용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라 그러죠? 통시, 예, 정랑, 해우소. 맞습니다. 지금 옛날 뒷간 맞아요. 뒷간 뒤쪽에 멀리 떠 있는 뒷간, 측간, 직간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 아까 재를 섞어놓은 잿간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하나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상칸이라고 그랬다더요. 상칸은 이게 사색을 하는 게 좋은 데라고 상칸이라고 그러고, 예, 해우소라 아까 또 그러잖아요. 해우소 자기 근심을 해우소라고도 하고, 아까 정랑 정방 그것도 불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깨끗할 정자를 시켜서 자기가 몸에 있는 것을 배출하는 거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정랑 정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투환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데는 그 한가함을 훔친다. 애들 보면은 화장실에 가서 이게 스마트폰 하잖아요. 영적 침범 맞는 한가함을 진짜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왕들은 그 병기를 묘하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유적으로 해서 묘한 이렇기도 하고, 궁녀들은 예전에 작은 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까 어느 분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변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갖고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퍼세식 경험이 있으신 분, 퍼세식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딱 할 때 무슨 소리가 나죠? 변 떨 때. 그거는 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성어로 해서 통 떨어진다고 해서 통 울린다고 해서 통시, 통수관 이라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혹시 소확행 강연을 들었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강사가 무슨 얘기 하더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나 강사가 말이야 그 양반 다른 건 생각나는데 변 얘기만 장담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을 좀 비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드린 거고요. 사람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가면서도 몸의 찌꺼기는 배우면서도 마음의 찌꺼기를 잘 배우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욕망, 과다한 욕망도 얘기했죠. 비울 수 있어야 되지만은 원망, 증오, 걱정, 근심도 비우는 법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게 방아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라. 원망도 내려놓을 줄 알고, 욕심, 과다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이런 어떤 비움의 자세, 이게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움이라고 해서 저는 이 욕망을 완전히 끊으라는 금욕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거는 면백수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가난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으로 과도하게 질주하는 그런 삶에서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 쪽으로 돌아보는 삶,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보라, 안팎을. 이런 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을 자기 스스로 좀 찾도록 주문을 하고 싶어요. 비웠으면 좋은 거로 채워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려면은 행복한 거 가까이 가요. 가까이 접촉해야 됩니다. 그걸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많이 채워야 돼요.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자연은 다 좋으니까 뭐 자연들 접촉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려면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매사 이렇게 세상에 다른 게 딴타들 하는 사람보다도 긍정적이고 밝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험을 미국에서 해봤대요.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할 확률이 15% 된대요. 친구가 행복하면 내한테 그 전념이 될 확률이 행복이 전념이라는 게 10% 된다고 하네요. 거꾸로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 거꾸로 자기가 행복을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또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책을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삶을 꾸려갔는지 그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온 데다 찾아서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먹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왜 마음을 돌보지를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먹는 것만 찾죠. 마음을 한 번씩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럼 좋은 거를 많이 접촉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보았는데 올라가지 보지 못한 꽃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왜 꽃을 못 볼까요?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느라고 바쁘니까 꽃을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마음심과 죽을 망자로 돼 있죠. 바쁘다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이 죽으면은 행복이 어디서 머물겠습니까? 저는 괴테는 행복은 보일까 말까 한 간역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막 서두르면 간역이 보이지 않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쁨과 부지런함은 다르다고 봐요. 바쁨은 시간 관리를 못한 탓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저는 아침 일찍에 1시간 내지 2시간 일찍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철도 굉장히 여유롭고 전철 위에 뛰어다니지도 않아야 되고 골목길에 있는 새소리 어떤 데는 이 새소리나 이 풀벌레 소리 때문에 골목길에 멍하니 한 1분 동안 서 있는 적도 있어요. 또 그러고 아침에 와서 일상에 뭘 할 일, 책을 읽을 일 아침에 다 하게 되죠. 훨씬 더 여유롭잖아요.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로 약속 시간 딱 맞춰가면은 약속 시간에 초조한 이것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그게 시달리는 스트레스 받느라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간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할까 두 위에 꽃도 보고 새소리 들으면서 10분만 일찍 가면은 다르거든요. 그거는 아까 바쁨하고 부지런한 건 다르거든요. 열정적으로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간 관리를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어떤 분이 더울 때 이걸 보이고 버티자 그래봤다 열대야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넣었는데요. 예. 저도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무덥고 짜증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과연 앞으로 몇 번의 여름을 더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름이라는 걸 느끼 땀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내 이 순간에 땀을 흘리는 거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나니까 그 짜증이 그렇게 무더위가 예전하고도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의 집에 삽니다. 사랑과 미소와 친절과 감사와 이런 집에 살죠. 원망, 짜증에는 불행의 집에 삽니다. 원망과 짜증을 내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불행의 집에 살면서 행복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절대 긍정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원주민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강을 건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거나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랬죠. 아니 돌을 괜히 지금 무거운 돌을 왜 쥐고 가나? 그냥 가볍게 이렇게 건너면 훨씬 수월할 건데. 근데 강을 중간쯤 하고 나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거센 물살에 내 몸이 떠내려가지 않게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걱정과 고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바위 같은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에 먹을 수 있어요. 행복이란 것은 행복 소확행 할 때 행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다행행입니다. 다행행 한자로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이 행자는 상하 좌우로 다 뒤집어도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일이 생기고 뭐 굉장히 걱정거리 생겨도 이게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런 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행이라는 행복의 행자를 다시 가슴속에 넣기 위해서 아까 소확행을 넣었잖아요. 소확행 중에서 또 핵심이 다행행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기 위해서 먼저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기 후렴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길을 걷다 넘어졌어도 코가 안 깨졌다면은 그러면 다행이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앞에 할게요. 길을 걷다 넘어져서도 코가 안 깨졌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범퍼가 찌그러져서도 사람이 안 다쳤다면, 사업에 실패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다면, 혹시 혹시 여기서 앞에 선창 좀 해주실 분 있어요? 다 생각나는 분? 여기 하나 주죠. 예,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존재론,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사실은 뭐 늘 생각은 하고 살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배인국 저자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다시 일깨우는 기회가 된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체육대회 갔다가 체육 행사 도중에 다리를 발목을 삐어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뼈는 괜찮고 인대만 좀 다쳤다랍니다. 인대, 아이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딸이 다행히 뼈는 안 다치고 인대만 다쳤다. 그래요? 예. 다른 분, 다른 분도 좀 하세요. 하시면 없으시나요? 여기 한 분님. 저는 수학행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간간히 무작위로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행복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저 아들놈하고 며칠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사는 데가 지하인데 지하에서 귀뚜라미를 한 마리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귀뚜라미를 보면은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 울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이 토실토실 찐 게 귀뚜라미가 바퀴벌레를 또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서 귀뚜라미가 있는 거를 이제 좀 행복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밤에 자고 옆에서 같이 자다가 귀뚜라미가 배 위로 올라와서 기겁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귀뚜라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저는 이거 귀뚜라미가 어디 갔나 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귀뚜라미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들은 좀 외국으로 잠깐 떠났고, 근데 참 미물이지만은 귀뚜라미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아, 서로의 관점은 차이지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서 땅이다. 그 뭐 덧붙이자면은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죠? 그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거꾸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방의 문은 방문의 손잡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있죠.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소확행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제 생각대로 담아서 얘기했지만은 그 문을 여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예, 부디 마음껏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하십시오. 소확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의 그 소확행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소확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치드리죠. 안 받게? 시간이 많이 됐다고 질문은 안 받는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